오늘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키워드들은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배우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위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요.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첫 번째로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류. 이 전류가 뭐였죠? 그쵸, 전자의 흐름이죠. 이때 전자가 흐른다는 건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걸까요? 네, 바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뒤에 써 있는 거 보이죠? 네, 전자와 반대.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가겠죠. 근데 이 사실을 오래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약속을 미리 한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하자 해서 약속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자의 흐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인데 바꾸기에는 너무 이미 많은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대로 쭉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전류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고 A라고 쓰는 거죠.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요. 전압입니다, 전압. 이 전압은 뭐냐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 얘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V라고 쓰고 볼트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 이 전기회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압계는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씩 밑으로 살짝 내려왔네요, 얘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모두 복습은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압과 전류가 있었다면 이번 시간엔 바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요, 일단 영어로 어떻게 쓰냐 하면 resistance. 네, R이라고 쓰고요. 대문자 R이라고 쓰고 얘의 정의는 뭐냐면요. 바로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원통 보이시죠? 이 원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을 양쪽을 이렇게 자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선이에요. 근데 이제 자른 거예요. 보기 쉽게. 여기에다 전자 두 개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전자 두 개를 갖다 놓는 이유는 전류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전자 두 개를 뿅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전자가 흐를 텐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앞에 가리고 있어요. 뭐가 가리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원자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배열에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약간 영향을 받는데 봅시다.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원자 배열에 막혔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가다가 원자에 의해서 이렇게 막혔어요. 이때 이 원자 배열은 물질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물질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에 따라서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저항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이 저항에 단위가 있겠죠, 또. 이 단위는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쓰고요. 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방금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저항이 클수록 방해되는 정도가 크고 이 방해되는 정도가 클수록 뭐가 약해요? 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전기 저항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전기 저항의 크기. 이 전기 저항의 크기는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바로 물질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선의 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선의 단면적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저항의 크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물질의 종류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물질을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요. 먼저 도체라는 게 있어요. 도체. 이 도체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체는 바로 뭐냐면요. 뭐 은, 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가 바로 도체입니다. 도체.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겠지만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는 방해를 덜 받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항이 작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도체가 아닌 거는 뭐냐면 바로 부도체인데요. 이 부도체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딱 이름만 봐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처럼 생겼죠? 네, 절연체는 대표적인 예시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우리가 이게 잠전당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만지거나 뭐 젓가락 같은 걸로 만지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한테도 전류가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나 긴 막대기 같은 걸로 나무 막대기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 말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고 얘는 그러면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저항이 크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물질의 종류는 됐고요. 이제 전선의 길이를 한번 볼 거예요. 전선의 길이. 전선의 길이를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도선을 또 가져와야겠죠. 전선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도선은 바로 이건데요. 길이가 요만하죠. 요만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 한번 가져와 볼게요. 두 번째 도선은 위에서 이만했던 도선이 지금 거의 한 딱 2배 정도 된 것 같죠. 2배 정도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아까 전자를 다시 가져와서 전자의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위에 도선에 전자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자가 흘러야 되겠죠? 네, 전자가 흘러요. 네, 이만큼 가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약간 뻑뻑하게 이동했지만 어쨌든 이동했어요. 네, 저항을 받으면서 이동을 했는데 위에 이제 전자를 또 아래 도선에도 가져와서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이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의 길이를 딱 2배 정도 하면 네, 아래 도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딱 2배 늘어난 거죠? 네, 여기다 한번 전자 가져와 볼게요. 전자 나와라. 네, 가져왔어요. 전자가 왔는데요. 이 전자가 이제 흐르겠죠? 네, 전자가 흘러요. 네, 화살표 방향으로 흐릅니다. 네, 흘렀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아직 저항을 받으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 더 이동을 해야겠죠? 더 이동을 했습니다. 네, 더 이동을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위에는 요만큼만 가면 저항을 그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요만큼 갔는데 2배로 더 저항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선의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네, 전선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는 거죠. 저항을 받을 길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더 세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도 늘어난다. 그럼 이 둘은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네, 바로 비례겠죠. 비례. 저항과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선의 단면적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도선을 하나 가져옵니다. 네, 도선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바로 해볼게요. 네, 전자 2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일단 되게 좁네요. 되게 좁아요. 네, 여기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화살표 방향으로 첫 번째 이동합니다. 네, 이동했고 두 번째도 한번 이동해볼게요. 네, 이동했어요. 되게
약간 비집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도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번엔 면적이 되게 늘어난 커다란 도선이에요. 단면적이 큰 도선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두 개 똑같이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널널하죠. 이 널널한 전자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첫 번째 전자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전자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도 따라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전자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위의 도선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널널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다른 게 다 동일한 상태라면 단면적이 큰 게 전자가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낮아지는 거죠. 저항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낮아져요. 크면 낮아진다. 이거는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그쵸, 바로 반비례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저항과 반비례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저항과 길이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은 반비례해요. 반비례하는 거는 분모로 가고요. 비례하는 건 분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 저항과 이 물고기 같은 표시는 비례한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저항과 비례하는데 어떻게 되냐? 분수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수에서 위에는 길이, 아래는 단면적이 되겠죠. 왜냐면 길이는 비례하고 단면적은 반비례하니까.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작년에 1학년 때도 많은 식을 세웠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나갈 차례인데요. 아까 저항의 단위가 뭐였었죠?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쵸? 옴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이 옴의 법칙이라 함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옴의 법칙을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 옴의 법칙은 이 셋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 전압은 파란색, 전류는 빨간색, 저항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전압과 전류와 그리고 저항이잖아요. 이 셋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항상 뭐와 뭐를 비교할 때는 나머지 하나는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둘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파란색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쉽냐면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전류는요. 전자가 흐르는 정도 이거는 정의를 갖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뭐냐면요. 방해꾼이죠. 방해꾼. 네, 방해꾼을 의미합니다. 방해꾼.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고정할 친구는 누구냐면요. 저항입니다. 저항. 네, R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R이 일정하다는 거는 뭐랑 뭐를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두 개, 전압과 전류를 비교한다는 소리죠. 이때 전압이 크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크면 전자가 많이 흐를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만 흐를 수 있을까? 에너지가 크면 네, 그죠? 에너지가 크면 전자가 많이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이 크면 전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비례 관계이죠. 비례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를 고정할 거냐면 이번에는 전류를 고정을 할 거예요. 전류. I가 일정할 때.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쵸? 전압과 저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항이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이 커요. 그러면 에너지는 많이 들까? 조금 들까? 방해꾼이 엄청 많아. 이 방해꾼들을 다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면 에너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쵸. 저항이 크면 방해가 많이 된다는 건데 이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겠죠? 네, 이렇게 R이 크면 V도 커진다는 거. 요 둘은 역시 비례 관계네요. 비례 관계. 네, 비례 관계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방해가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커야 더 잘 흐른다는 거. 아까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를 이제 말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R과 I를 고정을 했었어요. 마지막 뭘 고정해야 될까? 뭐가 일정해? 그쵸, 이번에는 전압이 일정할 때를 보겠죠. 전압이 일정할 때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걸까요? 그쵸? 저항과 전류를 비교하는 건데요. 전압이 일정할 때 방해꾼이 적은 게 있고 방해꾼이 많은 게 있어. 그럼 어디가 더 흐르기 편할까? 그쵸, 당연히 저항이 작은 게 더 흐르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류는 약해지겠죠. 그쵸? 드디어 새로운 관계가 나왔어요. 이 둘은 비례가 아니라 무슨 관계? 그쵸?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판별을 해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이죠? V는 I에 비례한다. 그리고 또 V는 R에도 비례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냐면 V는 I에도 비례하고 R에도 비례해요. 비례한다는 건 V가 증가하면 I도 증가하고 V가 증가하면 R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곱한 것도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V는 IR이라고 씁니다. 이거를 오의 법칙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류 전압 저항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였죠. 그 다음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V라고 쓰고 볼트라는 단위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요. 이거는 대문자 R로 쓰고 옴이라는 걸로 읽었습니다. 이때 계산에 사용해야 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여기 써있는 암페어, 볼트, 옴입니다. 이걸 주의하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그래프는 I, V 그래프이네요. 여기서 전류는 20, 40, 60, 전압은 1, 2,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기울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뻗었는데요. 기울기는 지금 일정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바로 기울기의 의미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울기는 V분의 I죠. X축분의 Y축이니까. 그럼 이 친구를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의 식에서 구해보면 모두 한번 I로 나눠볼게요. I분의 V. 여기는 I 사라지겠죠? 그러면 R인데요. 얘를 딱 뒤집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얘는 R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저항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V분의 I니까 지금 1분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1분의 20을 그냥 해도 될까요? 여기 보면 전류의 단위가 밀리암페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암페어, 볼트, 그리고 옴 기본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밀리암페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암페어로 고쳐줘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밀리암페어라는 게 약간 낯설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네요. 이건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냐면 1m 100cm 1m는 100cm죠. 그 다음 얘를 하나 더 낮추면 1000mm죠. 그럼 우리도 한번 여기서 이 친구들을 착안해서 이 친구들을 따라해서 1A를 mA로 한번 바꿔볼게요. 1m가 1000mm였어요. 그럼 1A는 1000mA겠죠. 그쵸? 그러면 20mA는 몇 암페어일까요? 20mA는요. 이게 앞으로 3칸을 가야 하겠죠?
그러면 0.02A가 되겠네요. 그래서 1분의 0.02A가 되고요. 이러면 0.02A인데 얘를 우리가 분수로 하면 5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저항분의 1이 50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항은 그쵸? 50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0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훨씬 간단해 보이는데요. 저항이 5옴이고요. 니크롬선에 이 니크롬선에 200mA의 전류가 흐른다. 일단 우리 간단하게 200mA부터 바꿔주고 가보자고요. 3개 mA니까 3칸을 우리 앞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0.2A가 되겠죠. 또 요거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필수로 데려와야 하는 친구가 옴의 법칙식입니다. V는 IR을 또 까먹지 말고 데려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2A와 5옴이네요. 그럼 R은 5옴이고요. I는 0.2A예요. 우리는 전압을 구하면 된대요. 그럼 얘네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0.2 곱하기 5니까 그쵸? 1. 단위는 볼트. 정답은 1V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해보면 복잡하긴 한데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연습 몇 번 해보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실험도 해야 하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 차시 수업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 수업 때 열심히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